반팔에 반바지 입고도 더워가지고 에어컨 쐬러 어디든 들어가던 게 엊그제 같은데 슬슬 온도도 내려가고 긴 바지에 긴 팔을 입고도 좀 쌀쌀하다는 느낌이 드는 계절이 됐습니다.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된 것 같긴 한데 얼마 안 있다가 바로 패딩을 꺼야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가을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외로움, 쓸쓸함, 슬픈, 애인 없음, 젠장, 아무튼 여러가지가 떠오를 것 같은데 이렇게 가을도 왔으니 여러분들에게 명탐정 코난이란 만화의 가을에 어울리는 에피소드 몇 개를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 가을에 어울리는 에피소드를 꼽아봤으니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로 가을과 어울리는 에피소드는 은행나무색의 첫사랑이라는 에피소드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박사님이 집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편지를 하나 발견하면서 시작됩니다. 코난은 그 편지가 사실 박사님의 오래전 첫사랑이 보내줬던 편지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 첫사랑을 찾아주기로 마음먹게 되는 에피소드입니다. 박사님의 첫사랑 은 박사님이 초등학생 시절 알게 된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특이하게도 노란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남들과 다른 머리 색깔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자를 쓰고 다녔었는데 박사님과 함께 있을 때 바람이 불어버려서 모자가 날아가 버립니다. 여자아이는 울면서 보지 말라고 하면 주저앉았고 박사님은 물끄러미 여자아이를 바라보다가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냐고 말하면서 은행잎을 주워들며 네 머리 색깔은 이 은행잎처럼 예쁜 노란색이라서 좋다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 말에 여자아이는 감동을 먹었고 박사님에게 편지를 써줬었죠. 근데 이 여자아이가 10년 뒤에 추억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해놓고는 그 추억의 장소를 암호로 적은 바람에 박사님은 그 추억의 장소에 가지 못했고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버린 거였죠. 이게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려서 다시 첫사랑을 찾는 건 망한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여자아이가 말했던 추억의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장소에는 그 여자아이가 성장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죠. 기적적으로 박사님은 첫사랑과 마주했고 둘은 오랜만에 인사를 나누고 나서는 아쉽게 다음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에피소드의 내용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 에피소드는 은행이란 것이 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잎 머리 색깔의 여자아이를 찾아 은행나무 아래까지 찾아가는 진행인데다가 무엇보다도 이 에피소드 제목 자체가 은행나무색의 첫사랑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가을과는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에피소드를 보면 은행나무 아래에서 기다리는 후사의 캠벨의 모습이라던가 은행나무 아래에 쌓여있는 노란색 은행나무 잎들 등등을 보면 이 에피소드 분위기 자체가 뭔가 첫사랑이 생각나는 것처럼 아련해서 더 가을의 쓸쓸한 분위기가 맞았던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가을과 어울리는 두 번째 에피소드는 도토리 검은저택의 괴이라는 에피소드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인성이가 어떤 사람에게 의뢰를 받고 산으로 가던 중 똑같은 의뢰를 받은 코난과 마주치며 사건이 시작되는 에피소드입니다. 둘은 그곳에서 거미요괴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그 얘기를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미요괴의 당원 같은 시신이 발견됩니다. 인성이와 코난은 그곳에서 일어난 기괴한 사건을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댔고 결국에 이 사건은 거미요괴가 아닌 사람이 벌인 사건이란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 내용이라던가 분위기만 보면 앞서 설명한 은행나무색의 첫사랑과는 달리 가을과는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피소드의 시작을 보면 뭔가 가을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범인의 사연이 너무 애절해서 가을에 어울리는 에피소드에 넣어봤습니다. 에피소드 후반에 범인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듣고 울면서 경찰차에 연행되어 가는 장면은 가을의 공허함에 뭔가 알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 가을과 어울리는 세 번째 에피소드는 소노코의 빨간 손수건이라는 에피소드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소노코, 한국어로는 보라와 쿄고쿠 마코토, 한국어로는 오경구와의 사랑에 대한 에피소드입니다. 보라는 이 에피소드에서 어떤 드라마에 나무에다가 빨간 손수건을 묶어놓는 걸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서는 자신도 그런 로맨틱한 걸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여 나무에다가 빨간 손수건을 걸어놓으려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어놓은 걸 오경구와 함께 보고 싶어서 오경구에게 편지로 언제까지 여기로 오라 라는 식으로 편지를 적어놨었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한 게 보라만은 아니었는지 그 산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나무에다가 빨간 손수건을 묶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좀 김이 새긴 했지만 결국 빨간 손수건을 묶어놓긴 했고 그러던 중 시체를 발견하는 바람에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솔직히 그냥 경찰에다가 맡기면 될 텐데 우리의 코난과 미란이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인간들이라서 50명이 넘어가는 성인 남성들한테 둘러싸이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아무리 미란이라도 혼자서 50명 넘는 사람을 상대하는 건 역부족이라 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오경구가 갑자기 나타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저승으로 보내게 됩니다. 설마 오경구가 죽인 사람들의 피가 단풍잎의 붉은색과 닮았기 때문에 가을과 어울리는 에피소드로 고른 건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 에피소드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보라가 빨간 손수건을 걸어놓으려고 간 숲의 단풍이 예쁘게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라가 걸려고 하는 빨간 손수건 역시 단풍으로 보일 수 있게끔 연출했고 마지막에 오경구가 등장할 때도 단풍과 함께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 소노코의 빨간 손수건이라는 에피소드가 제가 나중에 말할 에피소드 하나랑 함께 가장 가을에 어울리는 에피소드 두 개 중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다음 가을과 어울리는 네 번째 에피소드는 풍림화산이라는 에피소드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풍림화산이란 글자에 맞춰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 에피소드입니다. 참고로 풍림화산이란 움직일 때는 바람처럼, 고요할 때는 숲처럼, 침략할 때는 불처럼, 움직이지 않을 때는 산처럼 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코난이란 만화에서는 뒤진 것이 숲과 같다 라거나 불로 뒤졌다거나 산처럼 움직이지 못한 상태로 뒤졌다 라는 식으로 풍림화산이 표현됩니다. 아주 코난화가 잘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괴랄하게 사람을 죽인 범인을 코난과 인성이 그리고 이 에피소드에서
코난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경찰인 야마토 칸스케가 잡아내게 됩니다. 이런 괴랄한 사건을 제가 가을과 연관지은 이유는 풍리마사 사건의 계기가 됐던 어떤 남자의 죽음이 있는데 그 남자가 낙을 묻힌 채로 죽어있기도 했고 여기 나오는 갑옷무사의 갑옷 색깔이라던가 이 에피소드의 분위기도 가을 느낌이 나는 듯해서 가을과 어울리는 에피소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을과 어울리는 5번째 에피소드는 진홍의 수학여행이라는 에피소드입니다. 제가 앞서 손오코의 빨간 손수건이라는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제 기준 가장 가을과 어울리는 에피소드가 2개 있다고 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진홍의 수학여행이라는 에피소드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애초에 처음부터 예쁜 단풍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단풍을 배경삼아 도이리와 미라니가 나란히 서게 되죠. 이 도입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홍의 수학여행이라는 에피소드는 코난이 아닌 도이리가 주인공이 되는 에피소드입니다. 도이리는 런던에서 미라니에게 고백을 한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대답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던 중 미라니가 수학여행에 간다고 하자 뭔가 수학여행에 따라가면은 여러 신나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무조건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미한테 해독제를 달라고 떼를 썼고 결국엔 해독제를 먹고 도이리 상태로 돌아간 뒤 수학여행에 따라가게 된 거였죠. 아무튼 이렇게 도이리는 가을의 풍경이 아름다운 교토로 수학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미라니와 데이트도 하고 런던에서 했던 고백의 대답도 듣고 겁나 꽁냥거리다가 와야지 라는 아니란 생각을 했지만 교토에 있던 어떤 평범한 사람이 남도일이라는 분노 유발제가 오는 바람에 자신의 내면에 있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여버렸고 도이리는 기꺼이 사건을 풀게 됩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도이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검은조직이 다시 찾아와서 도이리와 도이리의 주변 인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도이리는 절대 나대면 안 됐지만 태생적인 나대미인 도이리는 그딴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나대버립니다. 이렇게 도이리가 나대준 덕분에 사건은 쉽게 풀렸고 미라니와 사귀는데도 성공하며 나름 성공적인 엔딩을 맞이합니다. 아마 이 에피소드를 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 에피소드를 보고 나서 일본 교토에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에피소드에서 단풍이 물든 교토의 배경이 너무 예뻤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 교토라는 곳을 너무 미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글에다가 교토를 검색해봤었는데 애니가 현실의 풍경을 담아내지 못한 느낌이 들 만큼 너무나 예쁜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가을의 교토에 가서 그 단풍들을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예쁜 배경에다가 도이리와 미라니가 드디어 볼뽀뽀를 한 것 덕분에 더욱더 기념비적인 에피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5가지 정도가 가을과 어울리는 원작 코난의 에피소드라고 볼 수 있고 여기다가 플러스로 가을과 어울리는 극장판 하나를 더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21기 극장판인 진홍의 연가라는 극장판인데 이 극장판은 진짜 가을이란 것을 너무나 잘 보여준 극장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기 극장판인 미궁의 십자로도 가을 느낌을 잘 보여주긴 했지만 이 진홍의 연가는 포스터부터 가을 느낌이고 극장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을의 붉은 단풍부터 가을 특유의 시원함까지 느껴지는 그런 극장판이에요. 제가 단풍 구경을 잘 안 가서 단풍이 예쁜지 잘 모르는 편인데 앞서 말한 진홍의 수학여행 편이라던가 이 진홍의 연가라는 극장판을 보면서 단풍이 빨갛게 물들면 많이 예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언젠간 저에게 돈의 S급 쿨뷰티 미녀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단풍 구경 좀 가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6가지 정도로 코난에서 가을 느낌이 나는 에피소드를 꼽아봤었는데 뭔가 저는 가을 하면 겨울이 오며 생명이 점점 생기를 잃어가는 쓸쓸함이 먼저 생각났었는데 제가 꼽은 코난의 가을 에피소드를 보니까 쓸쓸함보다는 가을의 설레임 같은 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가을 단풍 아래에서 드디어 사랑의 결실을 맺는 커플이라던가 40년의 세월 동안 만나지 못했지만 결국엔 은행나무 아래에서 재회하는 중년의 커플 그리고 단풍나무 아래에서 위기에 처한 애인을 구하는 인물 등등 코난이란 만화는 가을이란 계절이 생명이 점점 사라지는 계절이 아니라 생명이 다시 태어나기 위한 설레임의 계절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과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지, 그냥 애인 있는 사람과 애인 없는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 아무튼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